지난 한 주 한국 증시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호성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그 복잡한 시장의 속사정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2월 5일입니다. 바로 이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냥 좀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네, 바로 현대차가 정말 창사 이래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덕분에 코스피는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시장 다른 쪽에서는, 그리고 저 멀리 글로벌 경제에서는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환호와 불안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했던 그날,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랠리.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승을 이끌었는지 그 동력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코스피가 무려 16거래일 만에 다들 어렵다고 봤던 4,100선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이 폭등,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서로 다른 세 가지 호재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관세를 깎아준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득이 있었고요. 둘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책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컸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전력을 바꿔서 글로벌 빅테크랑 손잡을 거란 신호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거죠. 증권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퍼펙트 트라이펙타, 즉 완벽한 삼박자라고 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세 인하, 신차 효과. 이 세 가지가 다 모였으니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확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의 주인공인 대형주들이 축배를 드는 동안 소외된 곳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따뜻한 온기가 모든 종목에 골고루 퍼지진 않았던 거죠. 이걸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껴면서 쭉쭉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파란불, 즉 하락 마감했죠. 정말 같은 날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한국 증시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코스닥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코스닥의 대장주 중 하나인 알테오젠이 하루 만에 무려 12% 넘게 폭락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파트너사인 MSD가 독일에서 팔던 핵심 제품이 있었는데 경쟁사가 특허 소송을 걸어서 일단 판매 정지 결정이 나온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바로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하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중요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대형주와 성장주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 시간 바다 건너 글로벌 시장은 어땠을까요? 더 큰 그림을 보려면 역시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인 미국 시장을 봐야겠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왜 올랐나 보니까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속사정은 훨씬 복잡했어요. 시장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좋은 소식이 오히려 악재가 되는 딜레마요. 한쪽에서는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서 이제 금리 내리겠구나 기대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고용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업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자, 경제가 이렇게나 튼튼한데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까요? 아니겠죠. 투자자들은 지금 이 두 가지 신호 사이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국내 시장은 양극화, 미국 시장은 혼란.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훨씬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단 하나의 이벤트. 그게 과연 뭘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엔 캐리 트레이드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차익을 먹는 전략이죠. 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더 이상 제로 금리는 안 되겠다 하고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공짜 점심처럼 퍼져 있던 그 엔화가 갑자기 비싼 빚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빌렸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 갚으려면 투자했던 자산들을 급하게 팔아야겠죠. 전 세계 증시에서 동시다발적인 매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정말 코앞입니다. 바로 12월 18일과 19일. 이때 열리는 일본은행 회의에서 모든 것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정말 복잡하죠? 국내에서는 환호와 충격이 뒤섞여 있고 미국은 안개 속이고 여기에 일본이라는 잠재적인 태풍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투트랙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일본은행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해서 몸을 사리는 게 좋다는 거죠. 방어적으로요. 하지만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건 뭘까요? 바로 현대차그룹처럼 확실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AI나 로봇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들이겠죠. 길게 보고 이런 곳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현대차의 화려한 랠리로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시장은 분명 축배를 들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바이오주의 급락, 미국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의 환호가 어쩌면 더 큰 시험을 앞둔 폭풍 전의 고요함은 아닐까요?